된장찌개 끓는 거. 자, 이때까지 볼게요. 지난주 여러분한테 원소의 주적 성질에 대해서 진도가 한번 나갔습니다. 그죠? 네. 물론 뭐 주기율표니 뭐 이런 얘기들이 복잡한 얘기들, 주기적 성질 또는 주기율표가 나오기 전의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겠고, 주기율표에서 왼쪽 파트에 있는 금속과 오른쪽 파트에 있는 비금속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에 대해서도 양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기적 성질하면서 여러분한테 소개했던 게 뭡니까는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소의 주기성질 첫 번째, 원자 반지름을 물었네요.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된다 했죠? 먼저 반지름. 모르겠습니다. 실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한다 했고요. 세 번째, 전자 친화도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쉽게 전자를 잃고 그 양에 대한 성질이 강한데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우리는 금속성이 커져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합니다. 1번. 챕터 14쯤 됩니까? 네. 원소의 주기적 성질. 주기율표 완성해야 되는데. 챕터 14 해볼래요? 챕터 14 원소의 주기적 성질 맞지? 이거 내려오나요? 주기율표 원소까지밖에 안 합니다. 예. 이거 해야 돼. 아 그래요? 네. 오늘 주기적 성질표 왜 하면 되는 거라고? 네. 주기율표 원소 12. 주기율표까지. 주기율표 원소. 좋습니다. 그럼 14 챕터 14 볼게요. 같이 보십시오. 13. 예. 12시간 주다. 12시 남은 여러분들 직접 전체 봐보시면 됩니다. 네. 별거 없습니다. 네. 주기율표 첫 번째 원소의 주기적 성질하면서 원자 반지름 나오네요. 준비됐습니까? 됐나? 네. 오늘 할 내용은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을 얘기했고요. 원자 반지름을 어떻게 규정하겠습니까? 하네요. 원자 반지름을 규정하는 거. 우리가 원소를 크게 나누면 뭘로 나눌 수 있습니까? 원소를 크게 나누면 원자일까 전자. 원소를 크게 나누면 금속과 비금속.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겠고, 그래서 금속 원자의 원자 반지름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하네요. 어떻게 규정하겠습니까? 하네요. 여러분 나중에 3단원 공부되면은 화학 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그리고 공유 결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화학원에서 금속 결합은 그렇게 크게 세팅하진 않아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화학원에서는요. 그럼 화학실에서는 어떨까요?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화학2에서는 금속 원자들이 패킹될 때 원자와 원자가 이렇게 접한다고 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핵간거리, 금속 핵간거리의 절반을 금속의 원자 반지름으로 삼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원소의 주기적 성질하는데 원자 반지름 어떻게 규정하겠습니까에 대해서 금속 원자들이 패킹되는 과정에서 핵간거리의 절반을 금속 원자의 반지름으로 삼겠다고요.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비금속은 어떻게 규정할래 하는 거였습니다. 비금속은 두 개의 똑같은 원자가 공유 결합이라는 걸 하겠다. 아직 여러분한테 큰 3단 공유 결합에 대해서 물론 뭐 세배대 2F를 통해서 한번 살짝 소개했죠. 서로의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는 과정인데요. 서로의 원자과 전자를 한 개씩만 공유하는 것을 우리는 단결합이라는 것입니다. 한 개씩만 공유하는 거. 그래서 똑같은 놈들이 한 개씩의 전자를 공유하는 맛이 그러니까 단일 결합했을 때 X와 X가 단일 결합했을 때 그 핵간거리의 절반을 공유 결합 반지름이라 하며 이 공유 결합 반지름을 비금속 원소는 이
원자 반지로 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놈에 비하면 짧아요. 요 반지름은 반데르발스 반지름을 이루어 쓰는데 반데르발스 반지름은 공유럽 반지름에 비해서 더 깁니다. 공유럽 반지름이 더 짧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요 핵강도를 절반으로 삼을 수 있어서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기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비금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똑같은 원자가 단위라고 했을 때 핵강도를 절반으로 삼습니다. 책에는 이원자 분자를 형성할 때라는 말로 써 있는데요. 꼭 이원자 분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위를 할 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비금속 원자의 원자 반지를 씁니다. 18쪽 원소는요. 이렇게 단위가 해야 해요. 아, 네. 안 해요. 헬륨, 네온 이런 놈들은 18쪽 원소들은 단위가 되고 나버리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18쪽 원소들은 요 반데르발스 반지름만 남아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얘기를 할 때는 18쪽 원소들은 빼버립니다. 이해됐습니까? 18쪽 원소들은 빼버립니다. 이렇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기표에서 원자 반지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주기표에서 원자 반지름 소개하는데요. 2주기 원소입니다. 2주기 3번 리튬의 원자 반지름이고요. 9번 프로의 원자 반지름 썼습니다. 2주기 보면 10번 네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0번 네온을 빼면은 10번 네온은 반데르발스 반지름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유결 반지름을 쓸 수 있는 놈들까지만 원자 반지름을 소개하겠다고요. 자, 그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이 줄어드네요. 현상을 봤으면 왜 그래?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네요. 결국엔 전자껍질 수는 두 개의 전자껍질로 2주기니까 두 개의 전자껍질로 같은데 핵의 전하능이 플러스 3에서 핵의 전하능 플러스 9로 핵의 전하능이 커집니다. 요렇게 쓰면 핵의 전하능이고요. 요렇게 쓰면 유핵 전하입니다. 핵의 전하능이 커지든지 유핵 전하능이 커지든지 다 똑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유핵전화가 커지면서 좀 더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잘 땡겼거든 이라고. 그래서 원자 반지를 감소한다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우리가 주기적 성질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할 때 1쪽부터 시작해서 17쪽, 18쪽 얘기할 때 원자과 전자를 제시했습니다. 1쪽은 원자과 전자 수가 1개 있었고요. 17쪽 원자과 전자 수가 7개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후에 18쪽은 다시 제로로 리셋되고 새로운 주기, 새로운 1쪽에서 다시 한 개부터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쪽에서부터 17쪽 그리고 18쪽에 대해서 핵전화량은 어떻습니까? 2주기 원소라면은 2주기라면 원자번 3번 리튬은 플러스 3의 핵전을 가집니다. 17번 17쪽 9번 프로이는 핵전에 플러스 9를 가지고 있죠. 이해됐습니까? 물론 18쪽 하면은 10번 네온 하면 더 올라가긴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대해서 유핵전은 어떻습니까? 하는데 유핵전은 어쨌든 이렇게 커집니다. 이해됐습니까? 펴자면 지수까지 이렇게 커질 수 있겠습니다. 유핵전이 커지다 보니까 핵전이 커져서 원자 반지름을 감소시켰거든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겠다고요. 자주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거죠. 얘기하는 겁니다. 화학은 현상이 먼저입니까? 법칙이 먼저입니까? 현상.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감소한 현상을 보고 야, 같은 주기에는 전자 껍질을 갖고 전자 껍질 수는 동일한 이런 상태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원자 반지름이 감소합니다. 왜? 핵의 자리가 커지고 또는 유핵자가 커지는 이유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고 해요.
이해됐습니까? 같은 주기에 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여기에 물이 새는 뭐 니한테 튀냐? 살짝. 어? 그럼 딴데 옮겨. 뭐야 이거? 아래 너무 잘못 그냥 앞으로 좀. 난 네가 일로 와. 이리 와. 이쪽 와. 팁.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들한테 소개되는 내용은 주기적 성질입니다. 챕터 14강을 오늘 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는 여러분들이 뭐 주기율표가 주기율표가 나온 어떤 과학적 사실, 뭐 이런 연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천천히 읽어보시면 답 나올 수 있습니다. 해보시고. 그리고 어차피 주기적 성질 하면 다 끝날 일이에요. 앞에 내용들도. 주기 성질 공부해놓고 나면 앞에 파트에서 이런 원자가 전자수라든지 핵전압, 유핵전압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은 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당연히 노트 정리하셔야 되는데 노트 없지? 아, 전 있어? 이건 끝이야. 다음 주까지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 예. 다음 주에는 세페이드 3F 하를 준비하십시오. 예. 화학결합 파트 및 화학 반응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2주기를 소개했어요. 이제 그러면 3주기가 소개돼야 되겠죠. 3주기 리튬 대비 원자가 11번 나트륨은 어떻게 있습니까? 하면 나트륨은 리튬보다 더 큰 쪽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3주기가 형성되네요. 물론 17번 염소가 이쪽에 있겠습니다. 4주기는 어디 있습니까? 한데 나트륨보다 더 큰 쪽에 4주기에서 19번 칼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 같은 족이라고 불러주는 놈들이겠죠? 같은 족,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하겠습니다. 같은 족에서는 같은 족, 뭐 3번 리튬, 11번 나트륨, 그리고 19번 칼륨. 같은 족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역시 마찬가지죠? 같은 족에서는 원자 원호의 증가를 봤는데요. 이때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네요. 2주기입니다. 전자껍질 2개 있고요. 3주기입니다. 전자껍질 3개 있고요. 4주기입니다. 전자껍질 4개 있습니다. 원자 반지름이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하겠네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해했어요? 이건 17쪽에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9번 플로린 2주기입니다. 17번 염소 브로민 쪽으로 가야겠죠. 역시 같은 종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서 원자 반지름이 커지네요. 전자 껍질 수가 2껍질, 3껍질, 4껍질 많아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 반대로 말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 쓰겠습니다.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같은 주기 같은 쪽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2학년생들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원자의 구조, 뭐 경우 양성자의 개수라든지 전자의 개수, 중성자의 개수를 가지고 뭐 세는 이런 관계들, 그리고 수소원자 산스펙트럼, 오비탈 배웠잖아요. 그리고 오늘 배웠던 주기적 성질 통해서 A, B, C 원자가 누구야, X, Y, Z 원자가 누구야 하는 것들을 찾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에서 점수 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2학년 때 못하면
3학년 때라도 해야죠. 3학년 때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은 하지 않도록. 변수 중개수 문질이 14강 아니에요 13강이군요. sorry 13강이네요. 아, 뭐 어차피 13강이나 뭐 14강이나 어차피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원자 반증이 있었다면 이온의 반증이 있을 것이야. 그렇지? 원소를 크게 나누면 두 종류 나눈다 했습니다. 뭘로 나눈다고요?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죠. 그래서 금속과 그 금속의 양이온, 비금속과 그 음이온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여러분 나트륨이 원래 어떻게 생겨먹었습니까 하면 플러스 11을 핵자여가지고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 두 번째 전자껍질에 8개, 세 번째 전자가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껍질 3개 있으니까 3주기, 최각에 전자가 1개 있으니까 1조 이렇게 소개된 놈인데요. 나트륨이 1 플러스 되기 때 어떤 식으로 됩니까 하면 이 전자 하나를 잃었습니다. 근데 마리오가 전자 1개를 잃었지 전자껍질 자체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금속은 양이 되면 사이즈가 팍 줄어드는데요. 그 연유는 전자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굳이 나트륨이 아니라 마그네슘,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비금속은 되는데 비금속은 음이온 되면 사이즈가 커집니다. 전자껍질수가 많아질까? 돼야 안 돼?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9번 플로린을 생각해봤습니다. 9번 플로린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5개의 전자를 가지는 이런 오비탈 개체를 가집니다. 규 이름이? 승자 알았어요. 승자. 나 주소 말하는 줄 알았어. 다시 승자. 다시 오비탈 배치 공부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동영상 오비탈에 대해서 한번 넣어줄 테니까 복습해요. 반드시. 뭐 오비탈 못하고 넘어가면 어차피 뭐 3단, 4단은 한 뒤에 다시 3월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가서 다시 한 번 더 백돌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얘가 프로틴 1- 됐어. 그럼 2p에 6가 되는 거죠. 전자껍질 수가 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오비탈 개수 자체가 늘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자가 추가적으로 한 개 더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자가 반발력이 심해졌겠죠. 얘는 전자가 반발력이 증가되어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은 각각 양 또는 음이온 되는 과정에서 이온 반증의 변화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됐어요? 됐나? 예. 이온 반증은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요. 원자번호 8번 산소입니다. 오비탈 배치 해볼까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 되어 있습니다. 9번 프로그램 해볼까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5개 되고 있죠? 됐습니까? 네. 12번 나트륨 해봤네요. 얘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하고 3s에 관계. 1개 되고 있습니다. 12번 마그네슘 쓸게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하고 3s에 2개 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얘네들과 안정한 이온이 되어요 라고 해보자고요. 안정한 이온.
여기 안정한 이온은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 갈 때 가장 안정해요. 그래서 산소가 2- 응용이 되면 EPA6가 되어버립니다. 산소 3-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프로이 1- 하면서 EPA6를 채우게 됩니다. 나트륨은 1+가 되면서 3S가 날립니다. 마그슘은 2+ 되면서 역시 3S를 날립니다. 마그슘이 1+로 어떤 이온 결합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나트륨이 2+가 되면서 역시 이온 결합에 참여하는 그딴 경우는 없다고요.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를 보는데요. 오늘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가 어때요? 다 똑같죠? 누구랑 똑같습니까? 그래요. 예, 얘는 10번 내용과 같은 전자 배치를 모두 다 똑같이 나오는 게 됩니다. 우리가 이온 반지를 했는데요. 속도 같은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가속도 같은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이름을 쓰겠죠. 얘네들은 이온들인데 전자의 개수가 같네요. 그래서 얘들을 등전자 이온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했습니다. 전자 배치가 같습니다. 전자 껍질 수도 같고 전자가 반발이 똑같겠습니다. 그럼 뭐가 차이 납니까? 근데 핵의전액 따라서 핵의전액 11호 핵의전액 증가됩니다. 핵의전액 증가된다. 유액전액 증가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등전자 이온의 배치를 내면 요 상황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산소보다 사이즈가 더 큰 산소 2-, 플로린 1-, 비금속들은 사이즈가 올라갔고요. 금속들은 이온되면서 사이즈가 내려가게 되는데요. 나트륨 1+, 마그네슘 2+가 이렇게 되겠네요. 2주기의 비금속과 3주기 금속 사이에서 등전자 이온 배치가 나오게 되겠고, 이 등전자 이온 배치는 2주기 원소들은 비금속은 사이즈가 커지고 3주기 금속들은 사이즈가 작아지는데 등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핵의전액이 커지겠고, 그에 따라서 유액전액이 커지면서 이온 반지름이 감소하여요 하겠습니다. 이 패턴을 읽어놓아야 여러분이 다음주 화학 결합을 할 때 화학 결합에서 이온 간 거리를 따져서 이온 결합 에너지의 차이,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의 대소관계 차이를 비교하게 됩니다. 다시 보면 여러분이 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 원자 반질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만 누가 큰지 잘 모르겠는데 해버리면 다음 3단 얘기가 안 나간다는 얘기죠. 오비타 배치 하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겠고, 오늘 여러분한테 원자 반질이라든지 이온 반질염 그리고 이온화제에 대해서 소개가 지속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복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나? 네. 이거 등전자 배치는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에서 많이 소개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쪽 3주기 비금속 황의 2-, CL의 1-, 칼륨의 1+, 칼슘 2+. 3주기 비금속과 4주기 금속 사이도 역시 등전자 배치가 나오겠네요. 즉 얘네들은 누구랑 같았다? 10번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였다면 얘네들은 18번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기표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는 거야. 주기표 상에서 이놈들이 원자들이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통해서 걔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걔가 몇 개의 전자를 얻을지 잃을지, 그러면 서로 비교해서 누가 원자 반질이 더 클지 작을지를 다 예측되겠고, 그게 끝난 뒤에는 3단 들어가면 쟤네들이 몇 대 몇의 이온 결합할지 몇 대 몇의 공유합할지, 그럼 이온 결합했을 때 녹는지 끓는지 하면 누가 더 높은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위에서 놓는 겁니다. 근데 그래 해봐야 주기표에서 여러분한테 원자 몇 개 가르쳐? 20개. 예, 꼬랑 20개밖에 안 가르쳐요. 92번 우라늄까지 전부 다 가르친다고요? 안 가르쳐요. 20번까지만 하면 돼요. 공간에서. 문제는 그 20번도 몰라가지고 헤매다니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화학에서면서요. 괜찮아. 이해했어? 네, 등전자 이온 배치까지 세 번째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가 다 된 학생들은 13강 원자 반지름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면서 뒤에 이온 반지름도 있었겠고 등전자 이온 세트에서 13강이 4페이지에 걸쳐서 소개됩니다.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개념 다지기 문제 8가지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정리할게 하나. 난 책이 없어서 수가 없네. 해줄래? 어. 야, 먼저 보는 14번. 먼저 14번 뭔데? 뭐가? 먼저 먼저 수사하고 그런 거 먼저 보면 27번 27. 뭐하냐 씨 노가리 까고 있고 씨. 진짜 내용 정리 빨리 하고 문제 풀어 하니까 뭐하냐. 인찬이가 먼저 보는 14번을 몰라요. 죄송합니다. 어. 여러분, 오늘 하는 단원들이 지금 여러분 2단원, 3단원 여러분하고 할 때 원자 구조, 분자 구조 할 때 이거 접수 깨지면 안 된다 했잖아. 지금 여러분 중학교 2학년에도 수준에서 기체방 양쪽은 깨지는 거 그럼 인정해. 산이 조화가 양쪽은 깨지는 거 인정해. 근데 원자 깨지고 분자 깨지면 이건 감당이 안 되지. 아직까지 죽을 걸 몰라고 비비거리고 있고 우리 다 배치 못해서 벌벌거리고 있으면 뭔 수업 따라가. 공부 안 된 사람들은 단톡방에 동영상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다시 확인하고 니들 없는 독서해. 모른다고 히득거리고 넘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기껏해봤자 원자 반지를 같은 쪽에서는 증가합니다. 같은 쪽에서는 감소합니다. 등전자 배치하면 같은 등전자 배치일 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전화가 커지면서 이온 반지는 감소합니다. 이거밖에 더 있냐고. 금속과 금속 양이온 비교해보니까 양의 사이즈는 줄어들고요. 비금속과 비금속 음이온 비교하니까 음이온 사이즈는 커져요. 그 정도 수준 아니야. ABC 원자가 누군지 알거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ABC 원자가 누군지를 체크해내는 그게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 꼴랑 숨고기 갖고 지금 게임 맞추게 할 건데 정신 안 차려? 어렵다 모른다 하면서 자꾸 미루니까 이런 꼴이 나오는 거야. 모르겠으면 일단 이런 그림 하나 그려보고 시작하고. 시험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집들 다시 한 번 더 사가지고 이런 관련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고. 챕터 14강 넘어가겠습니다. 넘어보세요. 14강 넘어가면 네 번째 이온화 에너지란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온화제의 정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정의를 따지면
기체 상태, 중성의 기체 상태 원자가 에너지를 받았더니 1 플러스 이온되고 전자 1몰계를 내놓을 때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온에너지는 같은 쪽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온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상이 그러네요. 이렇게 같은 쪽에서 이온에너지가 감소하면 왜냐하면 해야 되겠습니다. 전자 껍질수가 늘어나면서 핵의 인력이 좀 약해졌거든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전자에 대해서 핵의 영향력이 약해졌거든 해야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유역전화를 소개하면서 여우놈이 2축인데요. 3축에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역전화를 감소해서 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2주기에 대비 3주기 이온제가 작아졌는데 유역자가 감소했다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냐하면 전자 껍질에서 늘어나서 전자에 대한 핵의 영향력이 줄어들어서 이런 정도 수준을 했어야 되는지 유역자가 감소했다 이래 버리면 안 돼요. 유역자가 어디 증가했어요? 그러나? 그럼 유역자가 증가했는데 이온에너지가 감소합니까? 그러니까 전자 껍질과 더 멀다 보니까 핵으로부터 거리가 더 멀다 보니까 유역자는 비록 커졌겠지만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는 감소했잖아.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 부분은 문제될 게 아니에요. 요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럼 뭐가 예외가 있습니까? 하면 오른쪽 갈수록 같은 주기에서가 이게 어려워요. 같은 주기에서는 대체로 이온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쭉 증가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증가됩니다. 대체로. 그 말은 뭐야?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 때문에 아까 말했던 ABC 원자가 두 개를 찾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냥 쭉 증가했으면 이 원자가 같은 주기로 하면서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 가면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쭉 증가했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대체로 이온자가 증가합니다. 일단 이온자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유역전화가 커져서 증가해서인데 유역전화만으로 설명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어의 설명으로는 해석이 이 현상이 설명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어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 원자 모델 변천사 하면서 여러분들 보어가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수소 원자 산소 스펙트럼까지만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원자들의 산소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이 안 되겠고요. 플러스 알파 이온에너지의 경향에 대한 것도 역시